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것들이죠. 집합 건물은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오는데, 자, 집합 건물입니다. 집권법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 집권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오늘 그 뉴스 보니까 바뀌던데, 뭐 신도시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하고, 그죠? 뭐 그래가지고 101동에 수십 채의 소유권이 존재하죠. 아파트 1200세대다. 그러면 101동, 102동, 103동에 사실은 민법상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소유권이 주어져야 되죠. 1동 건물에 1개의 소유권이잖아. 근데 101동 건물에 수십 개의 구분 소유가 되어 있죠. 수십 개의 구분 소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규율하느냐 해서 집합 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 집권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거는 첫째 큰 틀이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의 이제 구성 부분을 보면, 첫째가 보세요. 요게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게 101동이다. 101동이다. 101동이 하나의 건물이 아니거든요. 수십 개의 소유권이 있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아파트가 살기는 편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 살으니까 사실은 그 요즘에는 뭐 단독주택이 또 인기라더라고요. 단독주택. 교외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이제 슬럼화가 되어버리면 골치 아프고요. 지금 이제 재건축도 이제 허가를 잘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때 요 부분, 내가 지금 문 열고 들어간다. 이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전유 부분. 문 열고 들어가서 아파트, 진짜 내 집. 그죠? 그러면 사실 그 다음에 내가 이게 1101호에 산다고 합시다. 1101호. 그럼 문 열고 들어가면 내 집이죠. 이 내 집 부분이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기 전에 일단 아파트 땅을 밟아야 되죠. 그죠? 이 땅. 대지 사용권이라고. 땅을 밟아야 되죠. 그 다음에 땅 밟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누르죠. 누르죠.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그러니까 집합법으로 구성을 보니까 내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전유 부분. 그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밟잖아요. 대지 사용권. 그 다음에 복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죠. 공용 부분이야. 이해가죠?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민법의 공용 부분은 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야, 공유. 공유잖아요?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공유인데 이 공용 부분의 사용 수익 처분 변경,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게 관건이죠,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잖아. 그래서 민법 이론과는 좀 달리 이 공용 부분에 첫째 특이한 게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민법의 공용 부분의 사용은 지분 비율로 하거든요. 근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면 웃기는 짬뽕이 되죠. 에? 큰 평수 가진 사람이 많이 사용할 거 아니야. 에?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지분 비율이 아니야. 지분 비율. 이때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라. 그 용도가 있잖아. 용도에 따라 사용하라. 지분 비율이 아닙니다. 민법에는 지분 비율로 사용하죠. 근데 이쪽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라. 그 다음에 만약에 공용부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혼자 못하지.
본다 못하죠. 그래서 그때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특별기를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특별기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 수익,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죠. 보존행위였다. 자, 공유자 각자가 하거나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하면 됩니다. 관리인. 자, 이런 것들이 일반 공유 부분과 달라요. 물론 공용 부분에 법정 공용 부분과 교과서는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 나옵니다. 법정 공용 부분은 참조적으로 여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요 100, 원래는 이게 101호였는데 노인정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노인정으로 바꾸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대지 사용권은 자, 대지 사용권은 총 뭐 1200, 요게 12,000문에 뭐 내 대지권이 11.3이다 이렇게 돼요. 지분으로 표시돼요. 그럼 어느 부분이라도 나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요만큼은 대지권, 대지 사용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는 구분 소유자들 있잖아요. 구분 소유자. 이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 의무를 규제하고 있어요. 권리 의무. 구분 소유자의 의무가 이제 여기 중요한데 의무. 자, 의무가 서로 만약에 내 집이다 그래가지고 막 벽을 헐고 확장 막 해버려요. 그럼 무너질 염려가 있죠. 그죠? 아니면 이게 내 집이니까 어떤 사람이 야사시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맨 꼭중 이쪽에다가 이쪽으로 다 내 채를 다 얻어가지고는 비밀 요정을 하는 거예요. 요정을 해버려요. 비밀리에. 뭐 한남동에 외국인 아파트에 비밀 요정이 있다 하더라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예? 비밀 요정. 그럼 아파트 분위기 좋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살짝 좀 쉬다 올게. 그리고 요정 들어가서 그 한 모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주거 이유 목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랬죠.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해요. 이런 짓거리 하면 이 사람들을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했는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첫째 어떻게 처치하느냐. 첫째는 만약에 이때는 일단은 하지 마라고 정지 청구를 해요. 정지 청구. 주체는 누구냐면 이런 걸 하지 마. 정지 청구. 주체는 여기에서는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된 구분 소유. 관리단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관리단 지표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입니다.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또는 관리인이 하거나 여기 관리인은 관리소장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대표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는 동대표 있고 동대표 선출하고 동대표 중에서 또 하나 또 대빵 하나 선임하죠. 아파트 입주자 뭐 대표회의 무슨 회장이라든가 뭐라 그래요? 아파트 각자 입주자 네? 입주자 대표 뭐 회장이 같은 뭐 하잖아요. 그래 그걸 관리인이라 그래. 아파트 그 관리소장이 관리인이 아닙니다. 대표나 이 지정된 구분 소유자나 또는 관리인이 첫 번째 하지 마라고 하지 마. 그러면 이게 한단 말이죠. 한다. 그럴 때는 만약에 소송으로 하지 말라면 보통결입니다. 보통결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과반수 결입니다. 과반수 결을 어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요정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금지 청구입니다. 하지 말라고 금지 청구. 이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금지 청구 하지 말라고 딱 금지시켜버려요. 요거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특별 결을 갖춰 금지 청구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못하게. 그래도 계속한다. 그럼 뭐 그 집을 경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
경매도 청구해 버립니다. 경매도. 이것도 4분의 3 특별.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저런 비밀 요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구분 소유자들의 방해를 심히 침해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위를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관리단이 있을 거고 및 관리인이 있을 거예요. 관리인이 있어요. 여기서 관리단은 의제 기관입니다. 이 관리단은 판례가 만약에 이게 내가 입주하는 순간 관리단이 구성되어 버립니다. 누가 뭐 구성하자 그게 아니야. 입주하는 순간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구성되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문제는 전원에 미분양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분양 세대. 그럼 미분양 세대도 포함해서 관리단을 구성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젠가는 팔리겠죠. 그죠? 근데 판례는 미분양 세대 포함해서 당연히 관리단을 구성해 버립니다. 내가 입주하는 순간 또 입주 안 했더라도 내가 관리단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관리인이 있죠. 이 관리인은 법이 개정돼서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또 자연인이 아니라도 법인이 또 관리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외주를 줘가지고. 그런데 이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아파트가 10채 이상이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관리인을 둬야 돼요. 강제적으로. 10인 이하라면 아파트가 연립주택 10인 이하라면 관리인 안 줘도 되지만 10인 이상은 무조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관리인은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관리인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리단이다, 관리인. 그런데 이 관리인이 만약에 선임됐는데 관리인이 많이 해 드시죠, 사실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관리인이 돼서 아파트 시공사 있잖아요. 시공사와 접촉을 해요. 가지고 하자를 먼저 발견하고 자기들이 하자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들 얼마를 주면 뭐 무마하겠다.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요. 사실은. 관리인들이. 그래서 몇 사람들을 뭐 해서 거기서 관리인 해먹고 다시 신규 아파트 가서 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관리인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건 부정행위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해임 못 합니다. 법원에 해임 청구해야 돼요.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해야 돼요. 법원에 해임 청구. 자, 네 번째가 뭐냐면 관리단 지표가 있어요. 관리단 관리 규약이 있고 관리단 지표가 있어요. 관리 규약이 있고 관리단 지표가 있는데 이 관리단 지표는 이렇게 뭐 크게 정기 관리단 지표가 있고 임시 관리단 지표가 있는데 정기 관리단 지표는 회계연도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연도죠. 3개월 이내 정기 관리단 지표를 해야 되고 임시 관리단 지표는 관리인이 아무 때나 뭐 필요한 때 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을 5분의 1 가진 사람이 청구할 때는 관리단 지표를 해야 되죠. 근데 관리 규약은 요즘 표준 관리 규약이 다 마련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관리 규약은 이걸 변경하거나
해제하거나 이런 것들 할 때는 변경 표지할 때는 4분의 3 특별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법에서는 마지막으로 뭘 규정하냐면 재건축이 문제죠. 재건축 또는 복구 같은 거. 재건축이 문제인데 이 재건축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갑이 아파트가 있다. 갑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이렇게 30평짜리가 이게 100세대가 있다. 계산하기 쉽게. 만약에 60평짜리가 100세대가 있다. 100세대가 있다. 이걸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재건축 결의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 법에서는 그냥 구분 소유자, 이것도 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4, 요거 다, 요거 4분의 4, 요것들이 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건축에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5분의 4라는 것은 요렇게 5분의 4, 요렇게 5분의 4가 돼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요렇게니까 200세대죠. 200세대의 5분의 4니까 어떻게 됩니까? 160세대. 그죠?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의결권의 5분의, 의결권은 요 전유면적 비례합니다. 전유면적 비례하니까 평수가 30평이 의결권이 하나라면 전유면적 비례하니까 60평은 의결권이 2개죠. 그렇잖아. 평수가 큰 사람 의결권 많이 하지. 그래서 요거는 의결권으로 쓴다면은 여기 300개가 나오죠. 그죠? 300개의 5분의 4니까 의결권은 240. 그죠? 5, 6. 5, 6, 4, 6, 4, 24. 맞죠? 2개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단순한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및 의결권의 몇 분의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이 찬성을 하면은 재건축 결의가 되죠. 그러면 5분의 1이 반대하겠죠.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찬성한 측에서 반대한 측에다가 서면 최고를 해요. 서면 최고. 하자라고 서면 최고를 해요. 서면 최고를 합니다. 합시다. 근데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죠? 2개월 지나서 이제 2개월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거절한 것으로 봐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면 이쪽에서 반대한 사람들한테 이 대지 사용권하고 전유 부분 있잖아요. 전유 부분을 대지권하고 전유 부분을 시가매도 청구합니다. 팔고 나가라. 시가매도 청구. 시가매도 청구. 매도 청구는 거절 못하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형성권 거절 못하니까 매매가 성립돼 버려요. 매매가 성립되니까 팔고 나갑니다. 팔고 나가 공탁해주고 법원 변호사들이 이제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가는 개발 이익도 포함된 시가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판례 시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법에. 자,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봅시다. 38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도 다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자, 건물의 구분 소유라고 그랬죠. 집합부 건물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 목적인 건물 부분입니다. 건물 부분. 그리고 넘기시고 거기에 동그라미 3번만 봅시다. 동그라미 3번. 그건 한번 시험 문제 6조가 나와. 다 조문인데 전유 부분이 속한 일동 전유 부분 밑줄 치고요. 일동 건물의 설치, 보존 후 하자의 동그라미입니다.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공용 부분의 밑줄입니다. 공용 부분에 존재 하자도 존재하는 거로 추정 밑줄을 주세요. 이거를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시험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공용 부분에 하자 있는 걸로 추정하는 거지, 공용 부분 하자가 전유 부분 하자로 추정한다면 틀린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381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전유 부분에 속하는 일동 건물의 설치, 보존 후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거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참고에서 거긴 작은 별표하고 몇 번, 두 번이가 나왔는데 여기 내가 아파트 딱 들어가니까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거야.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죠? 그럼 담보 책임을 어느 때부터 추궁할 수 있느냐? 요게 한번 물어본다. 조문인데 정리한 거예요. 담보 책임은 존속기간이잖아요. 존속기간은 인도한 날부터,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입니다.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으로부터 담보 책임을 추궁합니다. 이걸 뒤바꿔버려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담보 책임을 어느 때부터 물을 수 있느냐?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인데 사용 승인 난 날, 이렇게 하면 틀려버립니다.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법정 공용 부분이 있어요.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동그라미 A번.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유 부분 이외의 부분입니다. 지붕, 옥상, 복도, 계단, 외벽, 승강기실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기억입니다. 공용 부분 38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의 기억입니다. 공용 부분 382번에 동그라미 3번 찾았나요? 기억.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에 따른다. 이 말은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파트 처분하면 처분 들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당연한 건데 가끔 나옵니다. 시험 문제. 공유자는, 즉 공용 부분은 그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은 지분을 처분할 수 없겠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분 처분해서 뭐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 지분 못 들어가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면 안 되겠죠. 디귿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참고 보면 공용 부분은 분할은 청구할 수 없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분할해서 뭐하게. 그 다음에 대지입니다. 대지는 쭉 내려오면 거기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지 사용권. 동그라미 2번에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게 해서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파트는 그런 거 없지만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빌라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공사업자가 이 땅을 살 수 없으니까 나한테 좀 빌려주세요 라고 공사업자가 지상권을 설정해요. 에?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그리고 공사업자가 건물 지어 이렇게 빌라를 다 지어서 빌라가 완공이 돼서 완판을 한다면 땅을 사면 될 건데 빌라가 한 세 뺏기 분양이 안 된 거야. 팔리지 않은 거야.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땅은 그냥 지상권입니다. 대지권은. 근데 건물은 넘겨받을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싸요. 여러분들 거래할 때 등기부에 이렇게 있고 등기부 한번 봤죠? 등기법에 등기부 봤잖아. 에? 등기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 있잖아요. 자기 집 아파트라면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딱 떼세요. 떼가지고 거기 등기부 등본을 일일이 체크해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등기법이 다 있는 거야.
그냥 추상적으로 배우면 안 돼요, 등기법은. 이 절차법은 이게 실체법은 추상적으로 배우는데 절차법은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자기가 딱 떼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그걸 모르고 등기부도 어떻게 되면 모르고 그만 막 머리 쥐내리죠. 자기 집 등기부를 떼세요. 떼가지고 그 일일이 전유부분, 표제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거든요. 그죠? 전유부분 표제부. 그러면 그 표제부에 대지권 나오는 난이 있어요. 대지권 취지 등기와 대지권 등기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가서 어차피 등기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할 때는 등기부를 맨날 보고 분석해서 그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지권난을 보아야 돼요. 대지권난에 소유권 대지권이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지상권 대지권, 특히 빌라 같은 거 지상권 대지권이라면 소유권이 없고 지상권 대지권이야. 그럼 이 집은 결국은 건물이 헐리면 땅 소유권 지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싸게 팔립니다. 싸게 팔려요.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죠? 나중에 설명 잘 못하면 자기가 거래 잘못했으니까. 서울에서 한 분이 이런 걸 설명하니까 가서 등기부 떼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빌라인데 저쪽 어디야? 상도동 뒤쪽인데 빌라 사는데 아이고 우리 집 싸게 샀는데 지상권 대지권이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팔고 나가세요. 그러든가. 소유권 대지권이 아니니까. 근데 의외로 오래된데 아파트도 있어요. 저쪽 지상권 아파트가 있어요. 큰 대단히 큰 대단 아파트도 있어. 의외로. 좀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빌라 같은 거, 오래된 연립주택 같은 거. 자, 보시면 거기에 니은의 A번 보세요.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에 따릅니다. 내가 아파트 팔면 대지권 넘어오죠? 네? 그리고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구분 소유자 권리 의무가 나옵니다. 전유 부분에는 권리 의무. 거기 기억 보세요. 동그라미에 기억 하나 체크하시고 다 조문입니다.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한 행위, 기타 관리 또는 사용을 관해서 구분 소유자와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 아까 뭐요? 요정하지 마라 이거죠? 했을 때가 문제는 거예요. 했을 때가 그때가 문제 되는데 거기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대지 공유자와 분할 금지 청구죠. 그래서 대지 위에 구분 소유의 목적, 대지 위에 그 아파트가 있어, 연립주택이 있어. 그래서 구분 소유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일동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대지 공유자는 그 건물을 사용한 범위 내에서는 대지를 분할 청구 못하죠. 아파트 대지 분할 청구해 본 누가 살 사람도 없잖아요. 그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입니다. 공용 부분 권리 의무 동그라미 2번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동그라미 2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동그라미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용도에 따라. 조문이 너무 많으니까 핵심적만 체크하세요. 11조입니다. 용도에 따라. 그런데 주의라고 되어 있죠. 일반 공유자는 공유물을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점과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일반 공유는 지분 비율이잖아. 근데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는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7번 한번 보세요. 7번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경매할 때 내가 이 1102호를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매에서 매각대물 완납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전 입주자가 관리비를 연체한 거예요. 관리비를 안 낸 거야.
그래서 내가 입주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관리소장이 뛰어온 거예요. 혹시 그 새로 들어온 사람입니까? 그렇대. 그러면 전입주자가 관리비가 연체됐다. 6개월간. 당신이 내야 된다. 관리규약에 따라서. 왜 내가 내야 됩니까? 못 낸다. 그러면 우리 관리규약에 따라서 단전 단수 조치 들어갑니다. 그럼 아파트에 단전 단수 해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단전 단수 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에서 많은 분쟁이 있어가지고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전유 부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기세 안 냈다, 물세 안 냈다 이런 것 있잖아요.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 특별승계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내가 낼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가죠? 근데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있잖아요. 공용 부분 관리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요 특별승계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단 연체로 빼고. 연체로 내가 안 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사고 다음 경매가 이런 경우 많습니다. 경매 들어갈 때는 전유 부분에 관한 전유 부분에 물 쓴 거 뭐 쓴 거 있잖아. 그건 다 낼 필요 없는 거야. 단 공용 부분에 관한 그것도 연체로 빼고 그것만 부담하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게 핵심 판례 첫 번째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해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산 사람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 규약은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 관리비에서 유효합니다. 전유 부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 관리비는 승계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유 부분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아. 단 공용 부분의 연체로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연체로는 부담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입니다. 거기는 작은 별표하시고 의무 위반 요정을 한다 이거. 요정을 한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 개인의 권리가 아니고 관리단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관리단이 가집니다. 그래서 행위 정지 청구가 있죠. 공동이익에 관한 행위 정지 청구입니다. 관리인 밑줄입니다. 관리인. 그리고 관리단 지표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밑줄입니다. 지정된 구분 소유자.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여기가 지정된 구분 소유자 관리인이 하는 거지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각 구분 소유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각 구분 소유자가 이런 행위를 청구하면 틀립니다. 지정된 구분 소유자야 되지 각 구분 소유자 X라고 쓰세요. 각 구분 소유자가 하면 틀립니다. 각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지정된 구분 소유자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 가끔 출제되니까. 관리단 지표에서 당신이 말판짓 생겨 당신이 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 각 구분 소유자는 개나 거리나 가서 101호 사람도 125, 135, 145 아무나 하는 거고 다르지. 그죠? 동대표일 수도 있고 관리인일 수도 있고 대부분이 동대표나 관리인이 하겠죠. 그죠? 관리단 지표에서 101호 동대표 있잖아요. 당신이 하세요. 그럼 동대표가 하는 거고 아니면 전체 관리인 당신이 해서 지정돼서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아니면 뭐 거기에 뭐 다른 사람이 지정하면 하는 거고 상관없어요. 지정된 거면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정지하거나 행위를 결과를 제거하거나 예방 조치할 재판상 밑줄입니다. 재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판상 청구할 때는 통상계례입니다. 통상계례는 과반수 계례입니다. 보통 계례. 사용금지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금지 청구도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가로 있잖아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다수에 의해서 소로서 합니다. 소송으로서. 사용금지 청구할 주의가 4분의 3 특별기류라고 그랬죠. 경매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청구도 거기 기억의 두 번째 줄 끝마무리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법원에 경매를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전유 부분은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아까 점유자 인도 청구인데 여기 해제비 인도 청구는 전세입자나 임차인이 비밀 요정하는 거야. 그럴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인도 청구하라는 거죠. 이것도 4분의 3입니다. 기억의 두 번째 줄 구분 소유자 및 4분의 3 의결권은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서 해제 및 인도 청구를 하죠. 그 다음에 관리단과 관리인이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관리단은 당연 성립이라고 써요. 당연 성립 밑줄 치고 이때는 2번에 구분 소유자 전원이라고 썼어요. 구분 소유자 전원. 구분 소유자 전원이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 관리에 관해서 관리단을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전원 밑에다가 하나 쓰세요. 미분양 세대 포함이란 말을 써요. 아까 미분양 세대 포함. 우리가 여기 미분양 세대 포함해서 전원으로 구성한다. 판례 입장입니다. 미분양 세대 포함해서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따로 뭐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입주하는 순간 관리단이 구성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관리인의 선임 해임이 있는데 기억 보세요. 관리인은 대내적으로 건물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는데 그 밑줄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법인도 할 수 있다. 의주 맡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도 체크하시고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10인 이상도 가끔 나옵니다. 관리인들 무조건 선임해야 됩니다. 의무죠. 그러나 관리인은 관리단 지표 결의에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디귿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때는 여기는 각 구분 소유자입니다. 각 구분 소유자는 법원에 해임 청구합니다. 조심할 게 아까 정지 청구나 금지 청구랑 경매 인도 청구는 각 구분 소유자하면 틀리죠. 지정된 구분 소유자 관리하는 거 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인이 많이 해 드신다 그러면 그 입증에서 그때는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다가 해임 청구합니다. 각 구분 소유자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핵심 판례가 있죠. 그것도 가끔 나옵니다. 관리인 선임은 관리단 집회 소집 개최 없이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안 모이니까 보통 뭐 관리인 아저씨들이 서면 있잖아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없고요. 다음 페이지 5번 규약이 있어요. 규약인데 이것도 뭐 시험 문제 잘 나와도 아니까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하세요. 규약의 설정 변경 페이지가 있죠. 규약의 설정 변경 페이지는 4분의 3 특별결의입니다. 구분 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4분의 3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거기 관리단 지표입니다. 관리단 지표의 종류에 정기관리단 지표라고 있죠? 32조 맨 밑에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지표를 1년에 소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관리단 지표가 있어요. 관리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할 수 있고 관리인이 또 2번에 5분의 1이 나옵니다. 5분의 1 숫자 구분 소유자 후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을 5분의 1 가진 자 거기까지 밑줄 5분의 1이 하나 나오죠. 임시관리된 지표 소집권자 소집통지인데 거기에 소집통지에 거기 4번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4번 작은 별표 하시고요. 소집 절차 생략이라고 그랬죠. 소집 절차 생략은 관리단 지표는 구분 소유자로 전원의 동의가 나옵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가 있어요. 전원의 동의는 소집 절차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크게 넘어가 되고 이제 중요한 집합 건물의 재건축 복구가 있죠. 그래서 재건축 복구가 복잡한데 그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을 딱 정리했어요. 재건축 절차 보세요. 재건축 결의 박스만 일단 정리하세요. 재건축 결은 자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그리고 여러 동 재건축하는 경우는 각 동마다 결의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체 이렇게 결의도 하고 각 동마도 이렇게 결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에 대한 재건축 참가 최고한다 그랬죠.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 밑줄이고 2개월간 유예를 둬야 됩니다. 확답이 없으면 불참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의 동안 시가로 구분소유 매도 청구입니다. 최고기간 만료 1개월 이내. 시가는 노후 건물 기준이 아니라 개발이익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는 형성권이니까 거절 못하고 팔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건물 명도 유예 기간이면 생계 유지가 곤란하고 재건축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법원이 청구해서 1년 범위 내에서 명도 유예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구분 소유자의 재매도 청구는 재건축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철거공사를 착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2년이 만료한 이내에 6개월 이내에서 나한테 되팔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쭉 재건축 결인데 쭉 디귿이 한번 나왔어요. 디귿 쭉 보세요. 디귿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재건축 결의식 결의사항이 있죠. 예? 거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시인건물의 설계 개요라든가 철거 신축 건물의 소요 비용 개요. 비용 이응이 빠졌네요. 이응의 계산액. 분담액, 신건물의 구분소유 귀속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다가 뭐 홍보비 이렇게 하나 나와. 홍보비는 X라고 하나 쓰세요. 홍보비는 X다. 홍보비는 재건축 결의시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자, 넘기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 앞에 한 거니까 그냥 쭉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문제 하나 보십시다. 396페이지에 Q 두 번째를 봅시다. Q 두 번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구분 소유자의 몇 이상 및 의결권의 몇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몇 분의 몇? 5분의 4죠. 5분의 4죠. 구분 소유자의 5 및 의결권이니까 요걸 5분의 4. 이것도 5분의 4란 얘기요. 이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집권법을 끝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파트가 실명법이라고 합니다. 명신탁을 금지하는 건데 실명법을 하도록 하시죠.